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월요일 밤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서 오세요. 홍시 안녕. 배야 어서와. 들어서 자리 않고. 아이고 오늘은 월요일 방송. 잠깐만, 나 저 창문 열어놓는 걸 깜빡했다. 창문 좀 잠깐 열게요. 아이고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방송은 사실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그 월요일만의 그 특유의 그 기운이 있어요. 방송을 하는 저도 그렇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도 그렇고, 뭔가 월요일 특유의 그 기운이 있어. 다들 주말 동안 쉬고 월요일에 일이나 혹은 무언가를 하고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운이 있어요. 저도 오늘은 뭐라 그래야 되지? 평상시에 사실 월요일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은 편인데 오늘은 조금 바빴던 것 같기도 해요. 정신없이 조금 뭔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바빴습니다. 정신이 없었네요, 조금. 아까 그래서 저녁 먹고, 요즘 제가 그 이제 목 관리 때문에이기도 한데, 이제 사실 그랬잖아요. 제가 올 초에 이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았었을 때 병원에서 저한테 이제 진단을 해주셨던 거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생각해보면은 그 단순한 거를, 역류성 식도염은 먹고 눕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단순한 거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밥 먹고 하고 누워 있었다가 계속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한 7월 말 이때쯤부터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밥 먹고 좀 이제 앉아 있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계속 뭔가 좀 조금만 무리해도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느꼈는데 요즘은 좀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게 원상복구됐다라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전보다 훨씬 좀 안정적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괜찮아요 요즘은.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거지. 오늘 뭔가 힘들었나?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또 그렇게 앉았거든요. 거실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쿠션 이렇게 끌어안고서 쿠션 위에다가 이제 핸드폰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이랑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손으로 잡고 올려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뻐근한 거야. 이러다가 약간 졸린가 나 이러다가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그대로 잠든 거야. 잠들었다가 하고 깼는데 그 고자세 그대로 이러고 내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손에 쥐고 쿠션 위에다 손 올려놓고서 이러고 내가 자고 있었던 거야. 막 이러면서 깨가지고 아이씨 잠들었네 막 이러면서 일어났거든요. 뭐 아무튼 누워서 잔 건 아니니까 괜찮긴 한데 근데 오래 자진 않았어. 한 10분 15분 잠들었던 것 같아요. 한 10분 15분 정도 그대로 이러고 잠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약간 고개를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떨구고 잠들어가지고 목이 약간 뻐근한 거, 목이 살짝 뻐근한 느낌이 있긴 한데 아무튼 괜찮습니다. 거북목 직행 열차라고. 이제는 목 안에 그 역류성 식도염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겉에 목 쪽이 이제 거북목이 되는 악순환인 건가? 누워서 안 자려고 이렇게 했던 거가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되는 악순환인 것인가 이것은. 너무 웃기네.
아무튼 오늘 그래가지고 조금 뭐랄까 낮 낮에부터 낮에부터라기보다는 오후부터 조금 약간 이것저것 조금 신경 쓰면서 해서 그런지 조금 피곤했나 봐요. 지금은 뭐 네, 어쨌든 한숨 이렇게 짧지만 한 10분 정도 앉아서지만 이렇게 잠들었다 깼더니만 뭔가 막 이런 느낌입니다. 정신은 조금 들었어. 이게 참 근데 참 사람이 진짜 웃기다니까요. 아무튼 간에 뭐 음, 저도 오늘 길바닥에 6시간을 내다버리고 왔더니 피곤하네요. 응? 길바닥에 6시간을 내다버려? 무슨 말이야? 왜? 길바닥에서 왜 6시간이나 내다버려요?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늘? 밖에서 뭐 이렇게 운전했나? 운전하면서 뭐 운전하느라 막 시간을 다 보낸 거야? 보통 우리가 길바닥에 버렸다라는 표현은 운전 아니면은 뭐라 그러지? 한참 돌아다닌 시간이 길었을 때 얘기하잖아. 아, 운전은 안 했지만 차 안에서 6시간을 왔다 갔다 했나 보구나. 고생했네. 그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리 또 운전은 안 하더라도 남의 차 타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잖아. 다녀올 곳이 있어서 왔다 갔다 6시간. 엄청 오래 탔네, 그러면은. 왕복, 그니까 왕복 6시간이 뭐 편도로 3시간씩 탔다는 거 아니야? 3시간이면은 거진 서울에서 대전보다 좀 더 가야 되는데 대전이 보통 서울에서 한 2시간 반? 뭐 이렇게 가잖아요. 아, 갈 때 2시간, 올 때 막혀서 4시간. 엄청 고생했네. 4시간? 와, 4시간 동안 차를 힘들다. 그것도 4시간 타는 것도 사실.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몇 명 있는데 그 자기가 운전하는 건 괜찮은데 남의 차 타면은, 그러니까 운전 안 하고 차를 타면 멀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장거리 운전하면은 멀미하는 사람들 운전 안 할 때. 아, 홍씨도 그래. 그러니까 그럼 오늘 운전도 안 했을 텐데 4시간 동안 어떻게 탔대? 멀미 나가지고. 아, 멀미약 챙겨 먹었다고. 아이고, 고생했네. 그거 왔다 갔다 하느라. 음 일단은 멀미약 챙겨 먹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저는 멀미를 안 해요. 음, 멀미 해본 적이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 살면서. 좀 어릴 때 어디 가족끼리 휴가 갈 때였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가족끼리 어디 가는데 좀 이제 장거리 장거리를 갔거든요.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 내 뒤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었었어요. 그때 막 좀 이제 책 읽는 거 소설책 같은 거 읽는 거에 빠졌어가지고 책을 가지고 이제 휴가 가는 길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차 타고 책을 읽었더니 갑자기 삥 도는 거야, 뭔가 느낌이. 그래가지고 이게 멀미라는 건가 하고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 그때 한 초등학교 4학년 막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멀미라는 게 뭔지는 알고 근데 나는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차에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책 읽고 있으니까 갑자기 삥 돌더라고. 뭔가 약간 메스꺼운 기운도 있고. 어. 차 안에서 활자를 읽는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어요. 그치. 나중에 이제 알았죠. 차 안 같은 데서 이제 책 같은 거를 읽으면은 멀미할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알았지. 아무튼 그때 이후로 그래서 차 안에서 책을 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뭐 전철이나 이런 데서는 읽긴 하지. 근데 차 안에서는 잘 안 읽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버스에선 괜찮아요. 버스 같은 데서 읽는 거는 괜찮고, 그러니까 좀 차체가 큰 차들 안에서 읽는 거는 괜찮고, 일반적인 뭐 우리 승용차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차들 안에선 괜찮아요. 버스가 훨씬 멀미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흔들리는 거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멀미하는 게. 뭐 흔들리는 거로 치면 사실 전철이 더 흔들리잖아. 전철이 더 흔들리는데 전철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거든. 버스에서는 버스에서 책 읽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가끔 읽는데 괜찮더라고.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멀미를 느꼈던 거는 그때는 진짜 이제 책을 읽은 거였고, 요즘은 이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그런 거죠. 아이패드로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패드로 버스에서 읽었을 때는 괜찮았었어요. 사실 잘 읽진 않아요, 저도. 근데 가끔씩 괜찮은 것 같아. 버스는 나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차체가 작아서 내가 이 공간이 좀 협소하게 느껴지면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오히려 흔들리는 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 나한테는. 멀미라는 게. 배멀미는 물론 이제 제가 막 배멀미가 날 정도의 흔들림이 심한 배를 타본 적이 없어서, 배멀미는 사실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의 배를 탄 적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멀미의 원인이 그런 약간 폐쇄된 공간 막 이런 거, 내 시야와 평행 감각 사이의 괴리감.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3D 멀미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3D 멀미나 VR 멀미 같은 거 있는 게 내 눈하고 내 몸이 느끼고 있는 평형 감각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멀미 교정용 안경. 그런 건 처음 들어봤다. 멀미를 잘 안 하니까. 저는 진짜 별로 없어요. 비행기도 멀미 없고 버스 그런 거 없고, 차멀미, 그러니까 딱 그 차멀미도 아주 간혹 있는 게 딱 그 책 읽는 거 한번. 그리고 그땐 그거였다. 좀 그 최근인데 한 작년 초였죠. 작년 초에 아침에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일을 나가는데 조금 늦은 거야.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아침부터 속이 메스껍고 막 좀 그런 거야. 근데 택시 냄새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그 왜 방향제 같은 것도 잘못이라기보다는 나랑 안 맞는 방향제 냄새 맡으면 좀 멀미할 때 있잖아요. 그 차 시트 냄새랑 섞이면서. 3D 멀미도 모니터에 십자선 따라서 포스트잇 붙이면 별게 다 있네. 아무튼 그 방향제랑 시트 냄새랑 섞이고 하면 그런 멀미가 나니까 약간 그 택시를 타자마자 냄새 때문에 그런지 좀 되게 메스껍다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서 창문 열고 가고, 그러고서 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침부터 메스꺼웠어서 그런 건지 뭔지 컨디션이 썩 좋진 않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 코로나였어. 알고 보니 코로나였다.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멀미를 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로나였다. 멀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뭐 살면서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나는 건 아까 말한 그 어렸을 때 책 읽었을 때 그거고, 다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않아서 그때 딱히 멀미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비행기도 멀미 없고, 배멀미는 멀미가 날 정도의 흔들리는 배를 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배를 그렇게 많이 타보지도 않았고, 낚싯배 같은 거 타면 엄청 배멀미 한다 그러는데 낚싯배 타본 적도 없고. 아무튼 멀미는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대신에 나 그건 있어. 비행기 탈 때, 비행기는 멀미는 없는데 그 뭐냐, 기압차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제 좀 이제 굉장히 비행기 중에도 귀 아픈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정확하게는 두 개인데, 좀 이제 왜 비행기들도 이제 오가는 서로 노선이나 이런 거 안 겹치고 막 이러려고 어떤 비행기는 굉장히 고도를 높여가지고 나는 비행기들도 있잖아요. 우리 여행할 때 타는 비행기들도 그렇잖아.
어떤 비행기는 조금 고도 낮게 갈 때가 있고, 어떤 비행기는 노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고도로 날 때가 있고. 그래서 높은 고도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타면 착륙할 때 이제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단 1차로 귀가 한번 그게 와요. 귀는 강원도 갈 때도 좀 와. 강원도 갈 때도 와요. 근데 그냥 뭐 침 삼키고 뭐 하면 이렇게 빠자작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 그게 좀 이제 높은 데를 많이 가면은 좀 안 풀려요. 되게 안 풀려. 아무리 침을 삼켜도 안 풀지. 입이 마르도록 침을 삼켜도 안 풀리고, 그러다가 내려오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기압이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풀릴 때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게 아니지. 풀리는 타이밍 때 귀에서 진짜 빠자자작 소리가 나면서 풀려요. 진짜. 그게 너무 늦게 풀리니까 빠자자작 소리가 나면서 풀리면서 가끔은 아플 때도 있어. 심할 때는 좀 아플 때도 있어요. 괜찮긴 해요. 아프진 않아. 그러니까 살짝 따끔할 정도의 느낌인 거지 뭐. 근데 그 강원도에서도 살짝 그런 게 있는데, 비행기 때는 이제 제일 심한 게 고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려오고서 한참 안 풀리니까 답답해지면서 살짝 이렇게 먹먹하게 뭐 이렇게 그 안에 기압이 막 이렇게 나니까 이게 조금 아파요. 고막 쪽이 살짝 아파. 그러다가 빠자자작 소리 나면서 풀려요. 그러면 이제 빠자작 할 때 또 아프지. 막 이러지. 그거 하나랑 같은 건데, 기압이 이렇게 쑥 내려오면서 기압이 쑥 낮아지면서 안압이 떨어져. 스쿠버 다이빙 못하지 나는. 그리고 제가 오른쪽 고막이 찢어진 적이 있어서 빵꾸가 났었다 그래야지. 오른쪽 고막에 빵꾸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스쿠버 다이빙 못해요. 그때 똑같이 귀가 올 때 안압이 떨어지는데, 보통은 왼쪽 눈인 것 같아. 귀는 오른쪽이고, 아닌가? 귀가 왼쪽이었나? 왼쪽 고막이었나?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무튼 안압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 눈이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 들어요. 그러면서 안압이 높아지는 느낌은 알겠는데 떨어지는 느낌은 상상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그 왼쪽 눈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왼쪽 눈두덩이가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이 느껴져요. 막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막 진짜 중력이 갑자기 이 눈 쪽에만 중력이 다른 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 이러고서 막 눈이 막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일단 그쪽 눈을 못 떠요. 막 가라앉으니까 눈을 못 뜨고, 그러고 눈물이 나기 시작해.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느낌. 근데 그게 비행기를 탄다고 무조건 생기진 않고, 진짜 고도로 날 때 생겨요. 제가 그거 괜찮은 거 맞아요. 그래서 뭐 괜찮겠지 뭐, 살아있잖아 잘.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도 안 게, 처음에 어느 날인가 그게 왔어. 그 두 개가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그 전에 비행기 탔었을 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막 겁도 났지 나도 처음에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갔으니까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돌아오는 날에는 안 그러는 거야. 뭐지? 이랬어.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주도 갈 때도 한번 그런 거예요. 제주도에 착륙하는데 막 이러는 거야. 뭐지? 이랬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도를 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노선일 때 제가 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장기간 타는 거나 뭐 이러는 건 상관없어요. 독일 가고 막 이랬을 때도 안 그랬었어. 독일 갈 때도 안 그랬고, 한국 돌아올 때도 안 그랬었어. 근데 가끔 뭐 제주도 갈 때, 일본 갈 때, 짧은 거리인데 오히려 높은 고도로 훅 갔다가 훅 내려오고 이럴 때 좀 그럴 때 있고. 그렇다고 제주도도 맨날 똑같지도 않아. 어떤 비행기는 제주도 갈 때 낮은 고도로 갈 때가 있고, 어떨 땐 높은 고도로 갈 때가 있고, 막 서로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운빨이에요. 운빨 망게임이야. 가차야 가차.
내 비행기 티켓은 가차 끊기야. 어떤 가차를 했냐에 따라 오늘은 운이 없었어. 그러면은 고도 높은 거 타면은 그렇게 되고 그럽니다. 대충 컨디션 차이라고 해둡시다. 그럴 수도 있지. 왜 저번에 예전에 방송 복귀하고 초창기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비행기 타면 그냥 자요. 어차피 비행기에서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비행기 타면 저는 그냥 자요. 저는 그냥 자는데, 그럼 이제 전 진짜로 비행기 뜨기도 전부터 그대로 자거든요. 아, 자야지. 그리고 자요. 비행기 착륙할 때 와다다다다 이거 할 때 깬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때 착륙했구나 이러면서 깬단 말이야 나.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진짜 뛸 때도 모르고 잔 다음에 착륙해서야 깨가지고 잘 잤다 이러고 일어날 때가 있고, 내가 말한 대로 그런 고도를 좀 높게 나는 노선이었을 때는 착륙하려고 내려갈 때쯤에 그 안 앞 떨어지는 그 기분 때문에 깨요. 하면서 깨면서 아파, 눈이 가라앉아, 하면서 눈물 질질질질질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착륙해. 근데 눈은 착륙하고 나면은 금방 괜찮아져요. 눈은 착륙하고 나면 금방 괜찮아지는데 귀는 그런 경우에는 좀 오래 가요. 착륙하고도 막 한참 시간 지나고 나서 공항 다 나오고 막 버스 타고 움직일 때쯤에 막 풀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귀는. 그래서 좀 굉장히 그 답답한 그 기분 때문에 좀 느낌이 되게 별로야 그게. 그래서 사실 비행기도 진짜 복불복 가차라서. 근데 요 근래에 그랬던 적 없는 것 같아. 요 근래 한 벌써 몇 년 됐네. 몇 년 동안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심하게 그랬던 게 러시아 여행 갔었을 때 블라디보스톡을 갔었는데, 블라디보스톡도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 거라 되게 말이 러시아지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블라디보스톡 착륙할 때 진짜 눈물 질질 싸면서 내렸고, 그러고 독일 가기 전이었나 갔다 오고 처음 가는 거였나 제주도 갔었을 때 한번 그랬었고, 독일 가기 전이었던 것 같다. 독일 갔다 온 뒤로 비행기 탔을 때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래요. 복불복이야. 가차야 가차. 비행기 가차해서 타야 돼. 티켓팅도 가차야 나에게 있어서. 제발 고도 높지 않은 비행기가 걸리길 하면서 티켓팅해야 돼. 근데 이게 뭐 모르겠다. 확인해 보면은 그런 거 알 수 있나? 티켓팅 할 때 이 비행기가 뭐 어떤 고도로 날고 이런 거 알 수 없잖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정보도 티켓팅 할 때 알 수 있으면은 좋을 텐데. 그럼 최소한 그런 비행기 피해서 타면은 그런 아픈 느낌은 안 받을 수 있잖아. 뭐 물론 말이 복불복이지, 진짜 재수 없으면은 진짜 막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아닌가? 그건 오반가? 아무튼 그런 거 있었으면은 아마 나는 골라 탈 것 같아. 너무 높은 고도로 가지 않는 항공편으로 티켓팅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게 아무튼 뭐 지금 나도 좀 전에 말할 때 지금 괜찮잖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거를 겪는 그 당시에는 진짜 짜증나거든요. 좀 일단 나 아픈 거 싫어하니까 아픈 것도 싫고 그 느낌이 되게 기분이 나빠요. 막말로 여러분도 멀미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멀미하면 기분 나쁜 거랑 비슷해. 그냥 뭐 이렇게 막 내 몸이 아닌 것 같이 막 여기만 중력이 막 갑자기 우와 막 중력 3배 막 이러면서 막 우와 막 이러고 있는데 기분이 좋겠어 그게? 으 막 이러고 있지 당연히 눈물 질질 자면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거는.
그리고 그 귀는 진짜 좀 아프기도 해요. 살짝 귀도 좀 아파가지고 그래서 사실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나도 그러니까 가끔씩 겪는 일이니까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괜찮은 게 아니잖아. 멀미도 괜찮아. 사실 멀미한다고 누가 죽지는 않잖아. 뭐 좀 심하면은 뭐 이렇게 오바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잖아, 멀미도. 하지만 사람들 다 멀미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지 뭐. 아, 귀엽기네. 멀미한다고 죽진 않지만 죽을 것 같은 걸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죽지 않는 건 알지만 죽을 것 같이 힘든 걸. 나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뭐 저는 죽을 것 같다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진짜 중력 세배 막 이런 느낌 들면은 진짜 기분이 좋지 않고, 귀가 아프니까 아픈 거는 아픈 대로 싫고, 죽을 것 같은 건 아닌데 진짜 처음에 그 안압 그 떨어지는 느낌 받았을 때는 나 이러다가 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서 되게 겁먹었어요. 어, 진짜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이 안 떠지는 거야. 누가 이렇게 중력이 진짜 내 눈두덩이를 이렇게 막 세 배로 누르는 느낌이어서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이 안 떠지니까 눈물은 질질 나고, 눈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나는. 내 눈. 그 비행기 내리면서 옆에, 아마 처음 그랬을 때 옆에 어머니가 계셨었을 거야. 어머니한테 내 눈 괜찮아요? 막 이랬었던 거 기억이 나. 어머니가 왜 그래? 너 왜 울어? 막 이러는 거야 어머니도. 어머니랑 비행기를 처음 탄 것도 아니니까, 어머니도 나랑 비행기 몇 번 같이 타봤었는데, 같이 가족끼리 어디 가거나 할 때 타봤으니까 갑자기 나이 다 처먹은 아들내미가 나이 성인 다 처먹은 아들내미가 비행기 착륙하니까 이쪽 한쪽에서 눈물 질질 짜면서 막 엄마 내 눈 괜찮아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얼마나 황당했겠어. 개웃기네. 그 다음번에 그랬을 땐 다음번은 아니고 다다음번이었나 보다. 그 다다음번쯤? 이제 내가 가끔 이럴 때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을 때는 누나랑 같이 가족끼리 제주도 가고 있었었어. 누나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딱 착륙하는데 그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이렇게 뭐지,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그 느낌이 딱 오길래 젠장 막 이래서 내가 누나가 왜? 그랬더니 나 착륙할 때 안압 떨어져가지고 눈이 이렇게 돼 하면서 누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재수없어 윙크하지 마 이러는 거야. 지금 윙크 같은 소리 안 해, 죽고 싶냐 말하면서 눈물 질질질질. 누나랑 그러면서 나는 높은 고도에서 내려가면 이렇게 돼, 살려줘 막 이러면서 누나가 그런 게 있구나.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있구나, 신기하다 이러면서 아프냐 그랬더니 아픈 게 아니고 느낌이 이상해 막 안 아팠으면 됐지 뭐 말면서. 그러고 누나랑 내려와가지고 눈물 질질 닦으면서 막 어이씨 짜증나 이거 막 이러면서 막. 어머니는 또 옆좌석에 앉아있다가 내리면서 보시더니 왜 이래? 왜 또 울어? 그러면서 막 안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데. 그때 막 전에도 그러더니만 또 그랬어? 그러면서 막 이제 눈 아파 말면서 막 그러고 할머니 댁 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멀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뚜뚜뚜뚜뚜뚜뚜. 맞다. 어저께 그 닥스홀 한 거에서 저기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지라고 내가 계속 궁금해했던 그 곳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궁금한 거야. 자꾸 어떻게 가는 건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밤에 자기 전에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그 부분 공략을 찾아봤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닥소울의 메트로베니아성을 깜빡하고 있었어. 물론 메트로베니아성을 기억을 했어도 쉽게 알 수 없었을 수도 있는데
메트로베니아라는 게 숨겨진 공간을 가기 위해서 막 어떤 뭐 아이템이 있으면은 뭐 쉽게 말해서 문 같은 경우에 열쇠가 있으면 열리잖아요. 근데 그 열쇠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먹어야지만 못 가던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먹는 거만 생각을 한 거야. 왜? 그래도 꽤 구석구석 다 다녀서 안 간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없지? 여기 어떻게 가는 거지? 왜 길이 없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문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제가 생각을 못 봤어요. 직진만 하느라 무슨 경주마도 아니고 앞만 보고 직진하느라 옆을 못 봐서 그 문이 있다라는 걸 몰랐고 처음에 안 사실은. 그리고 그 문에 대한 열쇠가 루팅하는 열쇠가 아니었어. 루팅이 아니고 제사장의 그 시녀 할머니한테서 열쇠를 사야 돼. 그 시녀 할머니가 팔고 있는 것 중에 감옥 열쇠인가 뭐 그게 있대. 그 열쇠를 사서 내가 그 경주마 같이 앞으로만 보고 갔던 그 길에서 옆면에 있는 철문을 열고 나갈 수, 거기로 들어가면 내가 어저께 계속 저긴 어떻게 가는 거지 했던 그 새길을 통해서 가서 들어가면 그 감옥 안에 여자 갇혀 있고 그 바깥에 츤데레 NPC 있던 거기 있잖아요. 거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애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여자애를 제사장으로 보낼 수가 있어. 그러고 나는 이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 NPC하고 대화하고 NPC하고 뭐 이제 NPC의 츤데레력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러고 이제 그 NPC 있는 뒤편에 그 문으로 나가는 그런 루트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몰랐던 거지. 그리고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 보다가 한 군데 어저께 내가 아마도 안 간 곳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거기도 오늘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멈췄던 곳에서부터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아마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일단 주교. 내가 어저께 조금 순서를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거기 불사자의 거리랑 이렇게 지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이 팔란 있는 곳으로 가는 거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전에 주교를 먼저 가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주교까지는 무조건 갈 거고, 주교까지 가는 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빨리 가면은 불사대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늪지대 거기가 원체 그 그루들도 많고 너무 짜증나는 구간 중에 하나여서 닥초3 지역 중에 정말 짜증나는 구간 중에 하나라 거기는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오늘 일단 주교까지는 무조건 갈 거고 주교 다음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얘기했지만 월요일은 항상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바로 이제 닥소로 넘어갈 건데 넘어가기 전에 비워놓고 옵시다.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네, 다녀온 다음에 이어서 다크소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하님 안녕하세요. 하필 자리를 비웠을 때 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팔로우한 지 1022일째. 세상에나 벌써 그렇게 됐군요. 2020년 10월 26일 제가 방송을 한창 하던 시기 때 저를 팔로우 하셨군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을 팔로우 했지? 라는 생각으로 눌러보신 느낌. 안녕하세요. 일단 다녀와서 스트레칭, 그리고 물 마시기. 되게 오래전에 팔로우 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방송했었을 때 방송을 제가 좀 오래 쉬었다가 올해 초에 복귀를 했는데 네, 그때 오셨네요. 아니지, 그때 오신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 처음 오셨네요. 네, 자 일단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메인 컨텐츠 다크소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테고리랑 좀 바꿀게요. 다크소울 3. 음악을 끄고 화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